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차시 고려의 통치체제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배움책 9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여기 되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복잡해요.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9페이지의 거란과 여진의 침입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교과서를 한번 봐볼까요? 교과서 여러분들, 이게 몇 페이지일까? 16페이지부터 보시면 이제 관련 자료가 조금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배움책에도 이제 삽입이 돼 있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통일신라의 구조소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더, 컬러풀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 있을까? 신라 말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보여주는, 예, 요런 것들. 이게 이제, 요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막 이제 뭐 왕이 계속 막 교체가 되고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식의 뭐 정치적 특징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원종과 애노의 난 물론 우리 배움책에 다 있었죠. 그래서 채치원 뭐 요런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시기가 언젠지 그게 신라 말을 의미한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 잘 요게 이제 신라 중대냐 아니면 신라 말이냐 이런 것들 좀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요거 이제 발해의 영역을 나타낸 지도도 컬러풀하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해 중앙정치기구 그렇죠? 요런 것들도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중앙정치기구를 가졌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런 거 수능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고려로 갔을 때 요 지도 요것도 컬러풀하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종과 성족의 정책 관련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매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광종 같은 경우에 이제 노비를 안검하여 노비 안검법에 대한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를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광종의 기억해놓고서 기억 왕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요거를 밑줄을 친 다음에 요런 정책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없이 요거만 나옵니다. 자, 청컨대 외관을 두십시오라고 했잖아요. 최승로가 외관이 뭐냐면은 바깥의 관리, 바로 지방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최승로의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서 바로 성종 때 지방 12무기 지방관이 파견됐다. 우리 배웠잖아요. 아, 그런 조치가 실제로 시행됐구나. 이런 것들 연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게 이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과서, 우리 배움책에 있는 요게 좀 작으면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아주 크게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걸 보고 조금 표시를 한다든지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요걸 보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간의 서경권이 어쨌다. 이것도 이제 오늘 배울 거지만 이런 자료로서 보시면 되겠고 요거 이제 에, 고려의 지방행정 조직 요런 것들도 5도 양계의 시스템 어떻게 됐는지 좀 크게 확인할 수 있죠. 뭐 이게 과거제는 여기 교과서에 우리 배움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교과서도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한 선생님의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거 중앙통치조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요거를 먼저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아요. 막 너무 복잡해서 요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도표는 선생님이 약간 요렇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고려는 이 시스템 복잡합니다. 이제 중앙통치조직인데 왕 밑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어요. 원래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였는데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삼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서문화성으로 그냥 결합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중서문화성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재신과 낭사라고 하는 3품 이상의 여기 보시면 2품 이상의 고위직이었던 재신
그러니까 재신이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 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섬나성을 구성하는 관리들 중에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재신이라고 했고, 3품 이하의 관리들을 낭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약간 역할이 달라요. 재신과 낭사. 그리고 이제 상서성에서는 실제로 똑같이 이병, 호형, 예공,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와 같은 명칭으로 바로 육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추원도 왠지 중자 들어가니까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중추원도 2품 이상 고위관리 추밀이 있고 3품 이하의 승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재신과 추밀 2품 이상 고위관리들이 따로 모여. 아, 이거 여러분들 그 뭐 그 뭐야 그 아이돌들 보면 막 이렇게 그 뭐니 몇 명이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고 막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예, 그래서 재신과 추밀 고위관리가 모여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기구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기구는 왕과 바로 이 이성육부 시스템의 사이에 위치한 이게 이제 고려만의 독자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 문제를 논의하는 병자가 들어가니까 그죠? 예, 바로 군사적인 국방과 관련된 거. 식목도감은 대내적인 바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그것을 회의했던 기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창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사대가 있어. 어사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 출두하잖아요. 그래서 감찰을 맡던 기구인데 이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따로 모여. 그래서 대간이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됐다. 이 대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별표를 두 군데다가 이렇게 달아놨지 않습니까? 대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했냐?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졌다. 이름도 어렵죠? 근데 우리 배움책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선생님이 여기 정리해놨어요. 간쟁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잘못을 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 왕이 뭘 잘못하면은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죠. 그것을 중사문화성의 낭사 그리고 어사대가 모여서 대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자, 봉박이라고 하는 거는 왕명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반박하는 거야. 야, 이거 목숨 걸고 해야겠죠. 대간은. 그래서 이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젊고 아주 스마트하지 않으면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요런 사람들이 많이 했겠죠. 그죠? 왕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왕이 이상한 사람이면. 근데 시스템상 이런 거를 왕권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게 굉장히 이 시스템에서 아주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석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률을 개라고 하는 거는 만드는 거고 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동의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를 관리로 임명하고 법을 막 마음대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서에 딱 누구를 시킨 게 아니고 중서문화성과 어사대라고 하는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게끔 했다.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했다. 그리고 3사는 조선시대 3사가 있어요. 3사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을 조선의 3사라고 했는데 조선시대의 3사가 바로 이 대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시대의 3사는 단순한 회계기관이었다.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요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조금 더 아니죠? 자세하게 설명해 말을 풀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요 도표를 보고서 공부하시는 게 머릿속에 조금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중앙통치조직은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의 송나라의 제도, 당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들어선 중국의 나라죠. 송나라 제도를 결합해서 거기에 고려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굉장히 복잡하죠. 고려의 공통점은 모든 시스템이 이중적이고 복잡하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성육부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으로 나누어서 중서문화성이 당연히 최고의 관서였고요. 거기에 중서문화성의 장관이 문화시중이었다. 자, 2품 이상의 제시인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어사대하고 함께 대관을 형성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면 낭사는 어사대랑 함께 대관을 형성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서성은 육부가 실제로 육부로 나눠서 실제 정무를 정치적인 업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인사 관리, 군사, 조세 관련된 업무를 각 부서에서 맡아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추원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겠죠. 국가의 기밀이나 왕명을 출납하는, 그래서 추밀 2품 이상, 얘네들은 군사 기밀을 담당했고, 3품 이하의 승선, 얘네들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으니까 약간 왕의 비서기구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고, 자, 어사대는 관리들의 감찰을 맡은 암행어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사문화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을 형성했다. 간쟁, 봉박, 서경권이 있었다. 아까 되풀이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 까먹으니까 조금 써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사는 단순한 회계기관이었다. 중요한 거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회의기구가 있었는데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리고 중추원의 추밀이 제추가 모여서 합의제로 회의를 했다. 독자적 회의기구였다. 요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과거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유학교육을 담당한 개경, 수도의 국자감과 지방의 향교가 있었다. 이거 성종 때 설치했다라고 여러분들 배운 바 있습니다. 자, 과거제는 그렇죠? 우리 저 광종 때 처음 저 중국인이었던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행이 됐는데, 자, 문과, 잡과, 승과로 나눠서 시행이 됐습니다. 자, 문과가 메이저 바로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문과를 통과해야 되는데 재술업과 명경업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대학 갈 때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재술이라고 하는 건 논술입니다. 뭔가를 길게 쓰는 거라면 명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앙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통과를 해야 됐고 지방의 일부 향리나 그 자제들이 응시할 수 있었다는 건데 어쨌든 과거는 양인이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인이 누구죠? 라고 하면 반대말을 생각하면 돼. 양인의 반대말은 천민입니다. 그래서 천민이 아닌 사람, 일반 백성들 다 양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응시를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문과는 이런 사람들이 응시를 했고, 잡과는 일반 백성들 중에도 응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왜 그런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과는 잡다한 기술관이 되는 거고 하급 관리가 되겠죠. 승과는 승려가 되는 시험입니다. 승려가 되는 과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고려에서는 불교가 매우 중요시 숭상되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음서라고 해서 과거를 안 보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뭐냐? 바로 금수저들, 바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그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서제는 귀족의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러한 어떤 시스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뭐라고 하냐? 바로 귀족 사회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뿐만이 아니고 음서를 통해서도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면, 예, 여기는 이제 드디어, 유명한 고려시대에 굉장히 고려를 괴롭혔던 두 나라죠. 거란과 여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 예, 어디서부터 우리가 나왔었냐면, 그렇죠. 거란하면은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자, 고려가 북진 정책을 실시하면서 거란의 굉장히 그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유를 써놨죠? 왜 고려는 거란을 적대시했지? 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거기다가 북진 정책을 피려면 당연히 얘네랑 얘네 땅을 뺏어야지 위로 올라가니까 사이가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 결과 이제 어떻게 됐냐? 예, 거란의 침입 이후로 고려, 그다음에 여기 송이란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란, 이 세 나라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다. 고려는 이 거란의 3차 침입 이후로 천리장성을 쌓아서 야 거란 장난 아닌데 다시 쳐들어오는 거를 좀 막아야겠어 해가지고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1차 침입 볼까요? 거란은 세 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왔는데 1차 침입 때 그 유명한 여러분들 서희가 강동 육주를 확보한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강동 육주가 대략 여기쯤 됩니다. 압록강 바로 아래에. 자, 2차 침입 때 당시 왕이었던 현종이 도망을 갑니다. 이게 위기였죠. 그래서 이때 양규라고 하는 장수가 거란군을 격파했는데, 작년인가요? 그 유명한 바로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KBS에서 했었는데 되게 사극 중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도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양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 지승현이라는 배우인데 요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인지도가 굉장히 양규가 우리가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꼽히는 용장입니다. 용맹한 장수란 뜻이에요. 그래서 3만 명의 고려인 포로를 구해내고 본인은 죽은 굉장히 잘 알지 못하지만 위대한 장군이었다. 싸움을 엄청 잘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그렇죠. 고려 거란 전쟁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은 뭐 OTT 서비스에도 이제 올라온 데가 있으니까 한번 하이라이트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란군을 격파한 게 2차 침입이라면 3차 침입은 강감찬의 이제 귀주대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귀주대첩 이후로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거란을 물리쳤으니까 거란이 우리한테 이제 막 무릎 꿇고 그랬겠네요?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둔 이후 거란의 4대를 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이 세운 나라가 요 나라 아닙니까? 요 나라에 책봉을 받았다는 거는 요 나라의 황제를 승진란으로 모셨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제 역대 중국의 왕조를 모셨잖아. 그죠? 사대를 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랑캐가 세운 나라지만 요 나라에 4대를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좀 이상하잖아요. 전쟁에 선생님 이겼는데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황제의 나라로 그렇게 해요? 전쟁은 이겼으나 사이즈 자체가 전투는 이겼지만 얘네가 또 들어오면 막아내기 힘들었다는 것을 고려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려는 이제 귀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 얘기는 어떤 메시지를 준 거지. 야, 니네 요 나라 거란 니네 입장에서도 야, 좀 빡실 것 같지 않냐? 또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그러지 마. 우리가 적당히 니네 황제의 나라로 인정해 줄게. 그만 때리라고. 야, 이런 식의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군이 철수하고 나서 천리장성을 이렇게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이제 요 나라를 황제의 나라로 받들므로 인해서 명분을 그러니까 고려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받들고 그러는데 굳이 뭐 때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또 쳐들어올까 봐 물리적으로 천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대응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역사는 어떻게 된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예, 우리 현재 대한민국도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변 강대국들과고 어떤 이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래야 예, 역사를 봐야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진이 또 여진이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진이 이제 약간 더 커지기 전에 선빵을 날립니다. 그래서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는 거예요. 자, 별무반이라고 하는 부대를 편성합니다. 자, 여진족 쟤네 보니까 말 타고 다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쟤네의 맞춤형 부대를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신기군, 우리도 기병 부대를 만들자. 말 타고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부분은 말이 많지 않으니까 보병 아닙니까? 그래서 신복은 보병. 그리고 바로 스님들로 인해서 만든 항마군 승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게 별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북 구성을 설치해서 이제 동북 구성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동북 구성을 우리가 설치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여진족의 땅을 뺏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진족들이 계속 와가지고 우리 여기 원래 우리가 살던 땅이니까 돌려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여진이 이제 강성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요. 이 금나라가 얼마나 커졌냐면 금나라가 이 거란족이 세운 요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나서 중국의 송나라까지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나라가 당연히 얘네도 괴롭혔으면 여기 밑에 고려도 괴롭혔겠지. 그래서 금을 건국하고 요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의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군신 관계가 뭐야? 임금과 신하 관계. 니네 무릎 꿇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당시 고려 조정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했겠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우리 저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면 그죠? 후금이 나중에 나오잖아. 금나라 뒤에 조선시대가 되면 얘네가 청나라가 되고 걔네가 이제 조선의 왕한테 그죠? 야 니네 무릎 꿇어. 임조한테 니네 우리를 황제의 나라를 모셔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쟁을 해야 된다. 우랑캐들을 어떻게 황제로 모시느냐. 그럴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주전론이죠, 이게. 주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또 아니다. 싸우면은 우리가 뒤지게 의도 터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가 적당히 무릎 꿇자. 그랬던 거 아니면 그걸 영화로 만든 게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고, 그죠? 이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때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냐면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은 아주 보수적인 문벌 귀족이야.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막 크게 막 요동치는 걸 바라지 않아. 요동치지 않게 하려면 그냥 쟤네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제일 그냥 쌍값에 막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의 군신 관계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가지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렇죠. 금나라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 내가 하라는 걸 얘네가 했으니까 고려가. 그래서 전쟁은 피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분이 일어납니다. 자, 군신 관계에 반대한 이들이 불만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쟤네들을 황제의 나라로 황제로 모실 수가 있느냐 해서 내부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고려 그 안에서 금나라가 너무 싫어. 쟤네들 황제로 모실 수 없어. 라고 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묘청인 거예요. 묘청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옛날 고구려 땅을 다시 우리가 뺏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 금나라랑 싸워야 되지. 그래서 뭘 주장하게 되니? 금국 정벌을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그래서 묘청이 서경, 바로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는 거야? 여기 안 나오나? 바로 북쪽에 있었던 개경 말고 북쪽에 수도를 바로 평양으로 옮기고 어, 바로 북쪽의 영토를 다시 뺏자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진압했겠니? 아니야, 니네 그렇게 깝치지 마. 그럼 우리나라 힘들어져라고 생각했던 바로 개경파들이 아니 우리는 서경이 아니고 그냥 계속 개경에 있어야 돼 수도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을 진압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선생님이, 이 맛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빨리 들으라고 열심히 찍었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시고,
여기 뭐 쓸 것도 많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얘기해 보아요. 안녕.